야, 그 짧은 시간에 볼일을 해결하고 오면서도 손을 씻고 온 거의 없죠. 오줌 찌는 거 아니야? 그게 씻는다. 예. 아, 보물이 옆에 있었으면 보물이 다 닦았을 텐데. 아우. 자, 봉박싱입니다. 봉박싱. 예. 오늘 보물이 예. 오늘 내용을 서머리를 해주시죠. 예, 오늘 뭐 이번 주에 이거 말고 뭐 다른 이슈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집회 문제, 집회 자유 문제. 또 오늘이 아니군요. 어제 민주노총에 이제 도심 집회가 있었고요. 그게 서울에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광양이나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고파업 결의대회로 있었기 때문에 이 경찰이 예고했던 강경 대응, 사실상 물리적 진압, 그냥 물리적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진압을 예고한 상태여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일단 다른 얘기하기 전에 어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집회에서는 저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아, 경찰이 이거는 윤희근 청장이 전날도 한 번 경고해, 당일 아침에도 경고해, 25일 날에도 한 번 경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압복 입고 왔죠? 캡사이신을 쓰겠다. 소음하고 교통체증만 발생해도 진압해라, 해산 조치해라. 문화재 못하게 하겠다. 불법 전력 있는 건설 노조는 신고 단계에서 불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거의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저는 어제 진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뉴스를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혹시라도 뭔 일 났을까봐. 예. 다행히도 그 본집회에서는 큰 충돌이 없었고, 근데 예고한 대로 이제 문화재를 못하게 하려고 분향소를 설치하는 고 양해동 지대장의 분향소를 결국에는 강제 철거, 강제 진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 3명, 노조원 3명의 팔이 골절됐고 또 4명이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고, 근데 또 다행히도 문화재는 또 했어요. 양해동 지대장을 추모하는 문화재는 하고, 다만 경찰이 계속 캡사이신 뿌린다고 옆에서 경고를 하니까 이제 행진만 취소를 하고 자진 해산을 했고, 더 안타까운 건 이제 광양에서 포스코가 1년 동안 교섭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고공농성에 29일부터 돌입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이분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기도 한데 어제 새벽에 경찰이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서 제압을 한 상태인데도 머리를 계속 때리는 바람에 1분여 동안 때렸다 그러죠, 공봉으로. 그래서 사실 머리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예. 저 그 사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이 이제 정부와의 더 이상은 대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라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또는 되게 걱정했던 엄청난 수준의 충돌은 안 일어났다고 해도 결국에는 경찰이 예고한 대로 문화재를 막는 과정에서 노동자 부상이 나왔고, 심지어는 고공농성장에서 선혈이 낭자한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뒤에 거 얘기 듣기 전에 우리 아까 SH 사인님인가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캡사이신이라는 표현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거 문제 제기하고 싶거든요. 아, 예. 최루액이라고 보면 해야 될까요? 네, 영국에서 이거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거 굉장히 위험 물질이라고,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판명이 났고 전면 사용 금지 처리를 내렸거든요. 이걸 왜 캡사이신이라는 말로 썼을까요? 암 위험해 순화시키려고. 보이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캡사이신은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캡사이신 드시는 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왜 먹어? 세계인들은 되게 위험 물질로 취급하는 걸 불닭으로 드시고 계신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이게 밀도를 높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근데 뭐냐면 이런 게 일종의 마약 떡볶이가 쓰이는 용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좋은 거. 그러네. 마약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 마약범죄 수사하겠다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마약이라는 말을 너무 좀 쉽게 써서 문제라고. 그럼 캡사이신은 쓰지 말라고. 그러네. 그렇지. 맞아. 캡사이신은 이미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그냥 좀 매운 거. 맞아.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이렇게 인식돼 있기 때문에요. 캡사이신을 대량으로 배치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단 딱 들어오는 건 무서워가 아니란 말이야. 맵겠네. 맵겠네 이렇게 생각해. 큰일은 안 나겠네. 그거 맞아보면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안 되죠, 당연히. 엄청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 불닭볶음면에 들어있는 거 눈에 뿌려도 물론 똑같은 겁니다. 그럼요,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거 진짜 따가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2015년 민중총궐기를 거치면서 많이들 맞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진짜 따갑습니다, 그거. 이런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세미나에서 얘기한 건데, 그 영어로 네올로기즘이라는 게 이제 신조어죠. 신교설이라는 좀 약간 어려운 말도 쓰는데 일부러 이제 조지 오웰이 썼던 말이에요. 일부러 말을 반대말로 비틀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죠. 국방부인데
원래는 정확한 말은 전쟁부죠. 아, 그렇죠. 예. 디펜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국방부가 아니야. 걔네는 전쟁부야, 솔직히. 그러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처럼 사실 공격적 전쟁을 안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방이라고는 맞죠, 이제. 근데 미국은 전쟁부가 많거든. 그러네. 근데 실제로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평화부라 그런다고. 맞아. 네. 조지 오웰의 소설을 보면은. 그렇죠. 평화 유지부. 일부러, 그거는 이제 조지 오웰은 일부러 약간 비꼬는 거죠, 그럼? 네, 그렇죠. 그런 식의 말을 쓴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정치 언어로서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네.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왜 법무부를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미국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저는 이 신교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법무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를 대리해서 법률 대리인이고 국가를 대리하는 자들이고 물론 굳이 말하면 형사사법을 대신해 주는 정도의 존재지 정의 구현자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 굳이 말하면 옛날에 판사를 저스티스라고 불렸던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말의 연장, 중세의 연장일 뿐이라고요. 캡사이신 마찬가지 경우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마 이 안에 들어보면은 반대나 잘못되게 지적하고 있는 거, 불법 집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잉 진압,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냥 진압이 잘못됐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용어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설프게 섞어가지고 반대말이나 완화시키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또 이게 바로 폐해가 나타나는 게 그 소위 이제 그 커뮤니티 가보면은 각종 극우 커뮤니티 가보면 뭐 캡사이신 싸주니 개꿀 뭐 불닭볶음면이나 말아먹지 이런 표현들도 엄청 많아요. 진짜 인생은 실전이야. 예, 그 말을 욕하지 마. 그 말이 바로 나오는데 욕하지 마요. 네. 한번 맞아봐야 알지. 그러니까 맞아봐야.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진짜 네. 요새 이렇게 사실 이런 말이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니잖아요. 너도 당해봐 이런 거 좋은 말이 아니라서. 좋은 말 아니지. 좋은 심보도 아니고. 네, 자꾸 그런 심보가 또 드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믿기 어려운 최근 우리 정부와 경찰 측의 발언들, 집회 관련 발언들 한번 주요한 것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네, 윤희근 경찰청장 사실 5월 18일 지금 이 모든 사단이 5월 16일 있었던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노숙 집회, 음주 집회라고 이름을 붙인 그 집회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숙하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 바로 다음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고했던 내용들입니다. 야간 문화재를 빙자한 불법 집회 못하게 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이거 신고 단계에서 금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허가지죠. 집회 금지 시간을 0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을 해야 된다. 출퇴근 시간대에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행 지시법, 헌법 정신 이런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요. 그런 얘기는 이미 뉴스에서도 보셨을 테니까 이게 다 어긋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건설노조가 와서 서울에 와서 1박 2일 노숙하고 술 좀 먹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엄밀히 따지면 저는 그 관점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엄밀히 따지면요. 노숙한다고 불법이면 노숙자 다 잡아가지고 해. 아무튼 노숙 집회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요. 음주를 했다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길에서 음주했다고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미국은 길에서 술병 보이게 들고 다니면 불법이지. 그래서 종이로 싸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밑에 다른 발언들도 있어서 뭐 물대포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그거 다 불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권을 다 잘라놔서 그 불법을 못 잡고 구경만 하고 있었대요. 그게 아니라 불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음주를 해서 민원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아우 시끄러워요. 네. 아우 나 저 사람들 보기 불쾌해. 그럴 수 있지. 본인이 불쾌하다는 걸로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네. 뭔가 위해가 가해져야 이제 민원을 제기하겠지. 그런 거 민원 제기됐다고 해서 또 경찰이 방패 들고 검거하러 가지 않아요. 다 가서 조율을 하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술 드세요.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다. 애초에 노숙과 음주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죠. 네.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냥 노조를 잡기 위해서 회계 공시도 하라 그러고 장부도 까라 그러고 건설노조 때려잡고 그 다음에 그냥 집회인 거다. 이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픕니다. 이게 사실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를 시도했으나 뭐 도어 스태핑 틀린 말이죠. 어쨌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같은 거 시도했으나 다 처절하게 실패만 했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성공하고 지지율을 올린 게 노조 때려잡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왜 이렇게 노조에 대한 인식이 슬픈가 바닥인가 이게 제일 먼저 슬프고요. 결국 노조라는 건 힘없는 노동자들의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왜 똑같이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가. 이게 뭐 저희가 풀타임 저번에 영화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내가 받는 피해만 생각하고 오죽하면 저들이 저렇게 길거리로 나섰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이 없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요. 네.
두 번째 슬픈 건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죠. 이거 효과 있다고 계속 때려잡아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네,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그 기사 났더만요. 그 경찰 내에 그 공지가 붙었대요. 이거 특진? 특진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집회 네. 검거나 체포. 네, 검거의 그리고- 체포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노총 그 집회할 때요. 단단하게 스크럼 짜고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 되고 저쪽에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잘 어. 넘어가신 것 같아요. 얘기를 했다라는데 보통 그런 얘기는 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경찰이 참아야지. 네. 야, 저쪽에서 좀 욕을 하고 뭐 좀 집어 던지고 이래도 우리는 경찰이니까 우린 공권력이니까 흥분하면 안 돼. 이거 경찰이 경찰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걸 왜 시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까? 진짜 슬픈 현실이죠. 네. 그리고 뭐 이상해. 영시 그 야간 집회 금지, 문화재 금지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명백하게 현행법에도 안 맞고 판례에도 안 맞는 당이 나오는 건데 이거 대놓고 지금 정부 여당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게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인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이 심각한 노조 혐오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무시할 정도로. 이러고선 나가가서 같이 연대한다 그러고 있고. 같이 그러니까 연대. 자유와 인권의 연대를 같이 한다 동맹. 그러니까.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는 진짜 이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이런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좀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는. 네, 진짜 놀랍습니다. 네, 진짜 놀라워. 이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네.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거는 잠깐 아까 화면에 같이 보셨지만 저는 이것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대포를 그러니까 살수차를 재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고 어제 보니까 경찰에서 윤희근 청장이 차차 말씀드릴게요 하는 걸로 봐서는 좀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경찰 관계자가 뭐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도입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사수차를 다시 가져올 거 살 것 예. 같습니다.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 효과가 있었고, 네, 지지율에. 네. 두 그러니까 번째 뭔가 단호한 모습을 네, 보이는 네. 그렇겠죠. 예. 예. 그게 이게 마치 범죄도시 속 나오는 마동석 같은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 시원 상쾌하다 이렇게. 근데 더 생각하고 서글픈 건 실제로 지지율이 또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또.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그 부분은 그 노조 탄압이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한미일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예. 하도 밑에 있는 최저선을 낮춰놨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저 효과. 하긴 30까지 갔다 왔으니까 예. 지금 예. 30 밑으로 갔다 왔어. 어디나 이거 조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잠깐 우와 올라왔다 뭐 이러는 거지 뭐. 제가 여러 번 주장하지만요. 한국 사람들은요. 1년차, 2년차 대통령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국민들 원래, 자체가 원래 진보든 모습들.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지해 줍니다. 기회만 있으면 지지하려고 하는 어지간하면 거군요. 뭐 맨날 뭐 진영화돼 있고 양극화돼 있어서 안 됐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시민들 욕하는데요. 그랬으면 왜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70-80% 나왔어요? 맞아. 그때는 진영화 안 됐나? 맞아. 그때는 맨날 진영화 됐다고 똑같았지. 자기 편만 챙기게 한다고 그렇게 맞아요. 욕했잖아요. 그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한테 팬덤 얘기 나왔었고요. 네. 지금 하는 얘기 다 나왔었어요. 다 나왔지. 예. 그러니까 무슨 전 인구의 70%가 팬덤이 있는 그런 대통령 어디 있어? 그러면은 팬덤이 그냥 국민인 거지.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말이 무슨 진짜로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식의 용어들, 뭐 팬덤 정치인 이런 식의 정말 제가 여러 번 열린 톤에서도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서운 건 일반화되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여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좀 반성이 되고 팬덤. 근데 얘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팬덤 정치라는 말이 약간 과잉 진압처럼 똑같은 동업 반복 아니에요? 맞아. 그런 생각도 좀. 팬덤이 나쁜 거냐고. 제 해시태그 시절부터 얘기했죠. 네네네. 팬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나 네. 그렇지. 좋을 수도 있을 때 좋은 것과 나쁠 수도 때 나쁜 것 정도를 볼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인구의 대다수는요. 팬이 못 됩니다. 아유 팬까지 하려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팬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지. 팬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정치인 또는 정당을 위해서 팬처럼 행동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존경받아야 돼.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네. 분들이지. 근데 왜 그들을 이렇게 모멸하지? 그렇게 모욕을 주지? 강성 지지층, 네. 팬덤 정치로 뭐 아장난. 그냥 내 편 안 들어준다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그렇죠. 굉장한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는 건데. 예. 아니, 거기다가 그- 예. 개딸 이런 거 함부로 붙여버리고. 맞아요. 어쩜 이렇게 모욕적이죠, 사람들이? 시민들의 다수가 물론 그 강성으로 뭔가 보이는 모습들 행동은 안 하죠. 언제나 강성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리고 소수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소수는 소수의 의견대로 그 강함을 보면 되는 거고 다수가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 흐름을 보면 되는 거지. 자기들의
뭔가에 맞춰가지고 낙인 찍어가지고 다 나쁜 사람들 만들어버리는 이따위 네. 언어법. 네. 정말로 비겁하고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언어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가령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정준희 교수님을 골라서 정준희 교수님의 팬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준희 교수님이 내 팬을 고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요만큼 모수의 팬이 있다면 그 중에 언제나 2, 3%, 1, 2% 약간 특이한 짓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을 가지고 이 단체를 싸잡아서 정준희 교수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논리를 뉴스공장 너무 아무렇지도 뉴스공장 않게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계속 반복해. 반복하죠. 인이백이도록 막 네.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팬덤 정치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네. 그거를 지금 그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 언론이나 또는 상대 진영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너 물러나라 아니면 그 강성 팬덤을 잘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을 내가 어떻게 잘라니까. 그 소수의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문자 보낸 사람만 골라서 뭐 잘라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라내라는 건 그냥 나보고 정치하지 말란 소리. 내 그렇지. 지지자들을 다 잘라내라고. 다 내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리죠 사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내가 너무 정파적인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과연 그 극성 맞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팬들이나 네. 아니면은 저 전광훈 목사의 팬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팬덤 정치라 그러면서 우리 언론이 많이 비판했었나?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박근혜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 팬덤은요. 우리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 보수도 이제 팬덤을 하면서 정치를 바꿨다 막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긍정적인 기사. 아니 이준석 네. 대표 전 대표 응원하던 팬덤들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컴플렉스의 표현이었거든요. 원래 네. 박사모가 사실 전형적으로 그렇게 미러 이미지로 형성된 그런 네. 조직들이었었고 노사모 박사모 이렇게.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른바 보수 우파에도 저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맨날 보수는 돈만 따져 지지자들이 이랬다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우군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좋아했지 그때. 예. 그거는 저기 노란 풍선 쓰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야.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포장해줬죠 오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다 팬덤까지 왔죠? 네. 보리 네가 얘기 꺼냈어. 제가 이제 말을 이제 뭐 캡사이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쓰고 있는 말들. 네. 예, 이들이 이제 쓰고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침투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제나 저희 분야에서 얘기하는 제3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3자 효과는 나는 영향을 안 받지만 남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 제3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요. 맞아요. 속으로 움찔해요. 그럼 이제 나한테 팬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맞죠. 내가 누군가의 팬덤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강하게 누군가를 지지하면 욕먹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맞아요. 되는 거지. 자기 검열하게 되고 자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불법화 솔직히 말하면 민주노총이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막 착한 노조 시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쌍한 일 아닙니까? 너무 웃기는 일인 거죠, 진짜.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래요? 당연하죠. 왜 이렇게 우리를 순치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건 누군가. 그 집단 전체가 책임질 이유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조장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왜 그걸 그 일부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면서 다들 위축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솔직히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 속으로 다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잡혀갈까봐. 잡혀갈까 걱정하고 때려 맞을까 걱정하고 갑자기 물대포 쏠까 걱정하고 게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나마라도 감옥에 갔다 오면 별 달았다 그랬지. 맞아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집회 나가주면 더 좋지만 같이 나가면 더 좋지만 저도 사실 어제 못 나가서 진짜 응원 많이 해드려야 돼요. 특히 지금 건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도 좀 수사 대상이거나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양해동 지사장이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하면서 또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회 부조리나 지금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노동자 탄압 분위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좀 그런 게 또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약간 황당했던 거죠. 좀 이따가도 이제 우리 집시법 개정 얘기하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그 집회와 시위가 과거에는 독재 정부 때는 너무 심하게 탄압당하고 그러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는 민주화가 이미 됐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풀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화된 나라들 시위하는 방식 보시라니까요. 아, 당장 블랙 라이브즈 매터 할 때 미국 사람들, 네. 미국 흑인들 시위하는 거 보시고요. 프랑스, 독일 시위하는 거 보세요. 다 때려 부십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다는 네. 얘기는 아니지만 시위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럼 그리고 그거를 용인하고 관용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예요. 네. 그걸 우리는 거기다 이름을 민주주의라고 붙였다고요. 네. 근데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순수한 맨날. 네. 예. 순수한 마음, 순수한. 변질된 어쩌고 저쩌고. 기사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거 보여주세요. 이건가 예. 보다. 이거 문화재 빙자한 집회. 예, 이게 이제 보도 사례 중에 제가 맞아요. 이게 이제 인용 소위 말하는 전문가 또는 학자를 인용한 기사긴 한데 아마 이제 문화일보가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이제 문화재 빙자한 집회 시민불편 야기된 해상가는 이게 따옴표 보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부가 한 말이긴 한데 문화일보는 이제 신나서 따옴표도 안 치고 그냥 네. 문화재를 빙자한 집회가 있다고 보도한 거죠. 사실 저는 이것도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문화재하고 집회라는 게 그러니까 집회 금지를 적용할 수 없게 집시법에 해놓은 이유는 문화재나 관훈상제 같은 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문화재에서 이제 막 노래를 하기도 하고 문화재라는 경우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하면서 구호 외치면 어떡할 건데? 맞아. 우리는 이게 우리의 문화야. 그래서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데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문화재에서 구호를 하니까 집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는 게 가능하냐 과연? 그런 순수한 문화재는 도대체 뭐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도만 해야 돼? 네. 사실 그 개념도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문화재도 사실상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 보도는 한술 더 떠서 문화재의 집회의 구분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순수한 문화재면 지르지 말아야 할 구호까지 정해주고 있어요. 네. 순수한 문화재라면 특정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나 정권 퇴진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가령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전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권을 보장해달라. 특정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갖다 씌우면 다 되는 말이잖아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 집회나 시위는 괜찮고 순수하고 네. 거긴 순수해? 전자견의 집회는 그러면 네. 순수하지 않아? 그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사 더 이상 뽑지 마라. 의사가 그렇게 집회하니까 바로 간호법 거부권 하면서 네.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순수한 문화재라니 이건 순수한 문화재라는 용어 자체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예, 지금 아까 SH 사인님 같은 게 모이면 집회하냐? 맞아요. 네. 진짜로 집회란 말이 모였다는 거고요. 그럼요. 지금 베버 칼님께서 쓰셨는데 순수 딱지 붙이는 집단 의심에다. 저 100%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순수란 말 쓰는 사람 치고 순수하지가 않아요. 맞아. 옛날에 촛불 집회 때도 그 얘기 엄청 나왔거든요. 아니, 그럼요. 네. 대부분 이건 보수 중에서도 되게 극단적 보수나 극단적 우파가 쓰는 용어입니다. 전형적인 용어 중에 하나예요. 예. 바로 전형적 형태가 나치즘이에요. 예. 순수한 아리아인, 아 그러네. 맞네. 순수한 독일 노동자, 잡것들, 나머지 섞인 것들, 불순한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아 진짜 무서운 게 나치는 같은 독일인이어도 아리안이어도 장애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와. 순수라는 많은 순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긴장해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해지는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지금 지시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다 지시법 개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 빙자한 집회 못하게. 0시부터 6시까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대 집회는 도대체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는 이거저거 건지. 표 떼고 차 떼고 다 하면 도대체 언제 시위하라는 얘기야. 제가 더 무서운 거는 이 대부분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대부분이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 바꿔서 하겠다는 보관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그렇게 하겠죠. 네. 네. 그럼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또 법적 논란도 있겠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시행령을 또 만들어가지고 집회를 또 축소를 하겠죠. 어떻게 해서.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경찰 내에 붙어 있는 그 특진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게 다 합쳐지면 순수하지 못한 놈들은 우리가 공권력을 써서 막 때려잡아도 돼. 그렇죠. 예. 그건 우린 순수한 거야. 예. 그러니까 순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순수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서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뒤에 행해질 폭력을 정당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순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보면 그 내용을 문제 삼잖아요. 이런 식의 구호를 외쳤다는 등. 네네네. 정권 퇴진이라는 등. 정권 퇴진. 예. 이익을 요구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논리적으로 왜 이게 문제냐고. 직관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이거죠. 야, 내가 뭐라고 외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치. 그렇죠. 네. 표현이 아니 내가 서울 광화문 한거리에서 나집 만세를 외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내가 뭘 외치건 그걸 왜 누군가에게 검열을 당해야 됩니까? 네, 우리 유명한 시인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김일성 만세도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네. 당연하지. 네. 방금 검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요. 이게 검열이에요. 이게 검열이지. 아, 이게 언론 보도가 우리를 검열하고 있는 거. 검열입니다. 검열. 예. 검열이라고 하는 건 내용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들을 검열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러세요. 행위라든가 어떤 형식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막 막 잠자는 집들 옆에서 막 붙어가지고 확성기 틀고서 막 시위해. 그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는 그건 규제돼야 돼요. 왜? 그건 누군가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거는 심각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다는 경우는 야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해도 돼. 하지만 이 말은 하면 안 돼. 라는 거잖아. 그렇죠. 거꾸로 돼 있는 거. 전도된 거죠. 그것도. 바꿔야 되잖아. 이거 거꾸로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모든 말에도 상관없어. 하지만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협의해보자. 피해가 되도록 덜 가게. 그것도 그냥 막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해봐야죠.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집회나 시위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말해야 되고 그렇죠? 보기 싫으면 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침습적 행위라고 약간 어려운 말을 쓰는데 누군가를 침투해야 돼. 맞아. 그렇게 막아 심지어. 그러니까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협의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신들의 주장이 주장 뭐 상관없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 도로 몇 차선까지만 하느냐. 사실 그렇죠. 이게 주된 협상의 또 대상이거든요. 그럼요. 지금은 교통체증만 유발해도 검거해가 돼버렸지만 예전에 저희 시위할 때 다 도로교통법으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차도로 내려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집회와 시위가 과격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야기되거나 또는 거꾸로 예를 들면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시위대를 덮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로교통 보호해줘야 옆에 돼. 있으면. 그러니까 경찰이 몸으로 막아주는 거라고요. 보호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장의 역할과 보호 역할과 규제의 역할 다 동시에 하는 게 경찰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호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 가보시면 거기 지역 경찰들이요 시위할 때 보시면 엄청 보호 잘해줍니다. 예, 그 보호하고 협력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건 지역의 특성이에요. 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데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경찰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의 경찰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뭐 이렇게 시민을 보호하기를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을 운영하는 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경찰청장, 윤희군이라는 경찰청장 얼굴이나 표정이나 태도나 행동 보세요. 아니 어떻게 민주화 이후로 그래도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경찰이라는 게 많이 바뀐 줄 알았더니 이따위지? 그러니까. 이런 경찰을 믿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머리로만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대통령이에요. 누가 뭐래도. 지금 행안부 장관도 없으니까. 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망각이 작동하고 있는 영역도 있고, 예, 구체로 예. 이게 역사적 후과를 뭘 남겼는지 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마션, 우리 나중에 한번 영화 마션 합시다. 아, 마션 너무 좋죠. 네. 마션? 그 화성 가는 거요? 네. 그 마션에서 그 주인공이 해왔던 게 결국 그거잖아요. 계속 닥친 일을 해결하는 식으로 생존해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결국 돌아오게 됐다잖아요. 예. 사실은 이 정부도 그러고 있을 거다에 가까워요. 닥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집회하네? 강하게 하네? 옛날처럼 때려잡아야겠네? 뭐 이런 거지. 아, 때려잡으니 효과가 있네?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닥치는 대로 하는 거, 닥치는 대로 지금. 저 정도로 얘기한다는 건 진심이라는 거고, 그 진심이 뭐냐? 아직도 자기들의 정부가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대놓고 다 못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박성중 의원 같은 그러니까 눈에 사람. 보이는데 보면은 내 사람을 안 쳐야 될 때 안 치지 못한 거 많고, 아직도 방송국이나 이런 데는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총선은 1년 남았고, 국회는 한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 네. 그러니까 내 판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가 권력을 아직 다 못 잡고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기분 좋은 얘기나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고 그런 희망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솔직히만 전 좀 더 약간 절망의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갈 거나 그렇게까지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예. 원래 역사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거든요. 단순히 역사는 진보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이 행태를 보면 이 행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자기 자원, 자기 밑에 있는 자원들 다 갉아먹고 국가 자원까지 다 갉아먹으면서 지금 자기 발밑 땅 파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권력을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안 무너질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 이거 알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내 밑돌 빼서 지금 위에 돌 개는 거는 거 알고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최대한 늦게 무너질 거라는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짓은 잘 안 하게 될 텐데 왜 이러는 걸까? 저는 닥치는 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기고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절멸당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나 그 마음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할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앞으로. 그 절멸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예전에도 이런 일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또 검찰한테 부탁하게 돼요. 그럼요. 절멸시키려면 칼잡이도 찾게 되는 거지. 그런 방식의 어떤 사회 발전이나 화해, 진보는 없다.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절멸시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또 기억이 나네요. 제가 아까 말했던 특정인들에 대한 그런 싸잡아서 분노하는 거요.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진짜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라이브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겠지만 책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간디의 비폭력 시위가 간디가 단지 그냥 뭐 저기 약간 성인이라 4대 성인이라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인도라는 나라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네.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 바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상을 최근으로 이제 약간 만든 것 중에 유명한 이제 정치 철학자가 이제 또 그거를 약간 페미니즘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비폭력이라는 게 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설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 읽어보고 상당히 감동 먹었어요. 그 책 읽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의나 이런 약간은 좀 과잉한 이상주의도 들어가 있지만 거꾸로 상당히 실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게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에 서야 되고 막 절대로 이제 뭐 남이 우리를 한 뼘을 치더라도 한 뼘 내주고 이럽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침식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말. 그 분노에 침식당하지 않게 그렇죠. 네. 만들어주는. 그리고 쟤들이 조장하는 흔드는 손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준다. 오히려. 되게 중요하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은 냉정하고 약간은 침착하고 약간은 관조하면서 당장 뭐 손해를 인정하고 뭐 이런 우리가 용서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공자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지어는 강조할 정도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태도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얘기 나눌 그런 되게 흥미로운 주제네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단순한 이상주의를 치료할 게 아니다. 이게 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진보가 됐든 또는 민주가 됐든 간에 여기에 새로운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저항을 조직화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약간 자유주의에 기대서 문제를 해결해 온 거. 기본권, 인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거로는 현재의 트럼피즘이나 현재의 우파의 저타락 우리로 침투해 들어오는 인간 자체를 다 지금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하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어차피 다 더럽잖아. 위암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의식적인 전략들이 먹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철학을 마련해서 새로운 실천을 조직하지 않으면 정권 한두 번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키타모님께서 이제 단죄된 역사가 없다라는 말씀, 그것도 맞아요. 사실 맞고, 이를테면 전두환 노태우도 죽이지 못했고, 네. 그죠? 죽여버리지 못했고, 친일파 청산 못했고요. 그래서 영화로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분명히 단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절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절이 가능하려면 정권 한번 바뀌어도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뭐 아까 비폭력주의 얘기도 듣고 하니까 다시 한번 어제 민주노총이 그래도 물론 많은 분들이 다쳤지만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충돌이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에서 그런 비폭력주의적인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조심하시진 않았나.
그렇겠죠. 다행스럽기도 하다 뭐 이런 마음도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상대하는 쪽의 전략도 더 치밀해지고 더 야비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자극하겠죠. 네. 계속 그렇죠. 때릴 거고. 네. 왜냐면은 지금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진짜 폭력 행위를 이끌어내려는 좀 모양새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저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네. 지금. 이거 되게 쉽습니다. 뿌락지 한 2명만 심으면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이거 되게 순간이에요. 무서운 일인데. 예.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조선 NS 최웅민이라든가 주간조선이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했겠어요. 자극하는 거죠 결국에. 다 지금 밑에 끌려 있는 행동들이 다 그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밑밥 뿌려놓고 군불대 놓고선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거,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거. 도덕적 결함으로 잡을 네. 거, 불법으로 잡을 거, 이런 거 잔뜩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대한 대응 폭력을 정당화할 지금 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걸려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무지막지한 권력자들의 전략이 진짜 무서운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자니 이거 저번에 했던 얘기나 그러면 우리 집회 시위할 권리를 포함해서 위축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은 저들이 저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맞서 싸운다? 그러면은 저들이 원하는 건덕지를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잘하셔야죠. 뭐 민주노총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어제는 네. 잘 됐으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다쳤지만은. 예. 그리고 저는 모든 진보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조가 쓰고 있는 그 불명예와 누명을 다 같이 벗겨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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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순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 전장애인이 정말 순수하게 장애인의 단체고 순수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약자로 바라보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관용을 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가져야 될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노조가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건 알아서들 거기서 문제일 거고 노조가 노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노조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시위에 대해서는 올바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탄압하는 건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꿇어 눈 깔어 내 권력 제대로 쓰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는 기껏해야 3년 쓸 수 있을걸요? 네. 3년 지나면 3년 씁니다. 3년. 호되게 돌려받기 시작하겠죠.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대세라는 게 무너지는 게 얼마나 쉽다는 게 우리가 최소한 권력자들은 이런 소리 못 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제를 못 하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 금기까지는 만들어 놓은 수준까지 왔는데 우리 사회 대세라는 게 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졌죠. 문화제 못 하게 하겠다. 야간 집회 못 하게 하겠다. 아니 이게 지금 시대가 지금 몇 년을 한 번에 몇 년을 뒤로 간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세를 만들긴 쉬운데 네. 이게 무너진 게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긴장하셔야 되는 건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했지만 우리가 흔히 그 선진국,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이미 침습 당하고 있어요. 우리만 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형상은 서로 엄청난 감염력을 가집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길에 누가 자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이 아니지. 저도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따면 나도 잡아가. 예. 왜 너 길에서 왜 잤어? 길에서 자는 거는 자기가 잤다고 불법이 아니래 왜? 아니 실제로 불법이 아니에요. 노숙한다고 불법이면 노숙자 다 잡아가지고 해. 아무튼 노숙 집회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요. 음주를 했다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길에서 음주했다고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미국 이제 진짜 넘어갈까요? 네. 네.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